엄마, 또 피해망상이에요? 지훈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날아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이상한 일이. 엄마가 예민해진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보내드렸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세요? 지훈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40년 동안 존경받던 교사였던 제가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진짜 무엇을 보았는지, 이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죠.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시절엔 매일이 바빴어요. 아이들 숙제 검사하고 수업 준비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건강했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예전엔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함께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먹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도 처방해 주셨지만 약을 먹는다고 마음이 금세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큰딸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43살에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쁜 아이라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물어오죠. 엄마, 요즘 어떠세요? 지훈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래도 제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나 봅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지훈이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알고 있어. 괜찮다. 그런데 지훈이가 갑자기 뭔가 준비해 온 것처럼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팸플릿 표지엔 자연 속 힐링 치유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으로 보니 꽤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소나무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요즘 새로 생긴 노인 복지시설이에요. 그런데 기존 요양원하고는 좀 달라요. 자연 속에서 심리치유도 받고 예술활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래요. 지훈이가 팸플릿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안에는 노인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도예를 하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걸 왜?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면 기분이 나아지실 것 같아서요. 지훈이 말에 일리가 있긴 했어요. 요즘 저는 정말 집에서만 지내거든요. 가끔 마트 가는 것 빼고는 나갈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죠. 그런데 이런 데는 비싸지 않을까?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먼저 지내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비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대요. 지훈이가 팸플릿 뒷장을 보여줬어요. 한 달 체험비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팸플릿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의 독서토론까지. 특히 독서토론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죠. 국어교사 시절에도 아이들과 책 이야기하는 걸 가장 좋아했거든요. 어떠세요, 엄마? 일단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거부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지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제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팸플릿 속 사진들을 다시 보니 마음이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넓은 정원에서 꽃을 기르는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억지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훈이가 다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 한번 가볼게. 제 대답에 지훈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기대되더라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지훈이가 하필 지금 이런 곳을 소개해 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이미 다 알아보고 온 것 같았어요. 하모니 힐링센터는 팸플릿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준 그곳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숲속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입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잘 다듬어진 조경과 깔끔한 안내판이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어머, 정말 좋네요. 지훈이도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접수처에서 저희를 맞아준 분은 김소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한미정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하모니 힐링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사회복지사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중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런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체험 기간 동안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입소수속을 마치고 나서 제가 머물 방을 안내받았어요. 2층에 있는 개인실이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소나무 숲이 내려다 보였고 침대와 책상, 옷장까지 호텔 수준이었어요. 시설이 정말 좋네요.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훈이가 방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도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라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센터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술실, 음악실, 도서관, 명상실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공간이었어요. 책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편안한 의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독서 토론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사회복지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데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세요. 저녁 식사는 대형 식당에서 했어요. 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둥근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혼자 앉아 있으니 조금 어색했어요. 다들 오래 지낸 분들이라 서로 친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만 덩그러니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손짓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그분은 유순옥 할머니였습니다. 74살이라고 하셨는데 연세에 비해 정정하고 활기찬 모습이셨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카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유순옥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한미정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유순옥 할머니는 친근하게 말을 건네셨어요. 오랜만에 또래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기 어떠세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도 재미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특히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유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분 얼굴에는 진짜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저는 미술 치료랑 원예 치료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요. 한미정 선생님은 뭘 해보고 싶으세요? 독서 토론에 관심이 있어요. 오랫동안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화요일에 같이 가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유순옥 할머니 덕분에 첫날부터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센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유순옥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대가 되었어요. 혼자 우울하게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에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하고 프런트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수리기사를 보내드릴게요. 김사회복지사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프런트에 갔더니 이번엔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화장실 수리 말씀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수리기사가 다른 일로 바빠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저녁 때까지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유순옥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평소엔 바로바로 고쳐주는데요. 그날 밤 제 방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정 넘어서였는데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장실 수리는 여전히 안 된 상태였어요.
이번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언제쯤 고쳐주실 건가요? 벌써 이틀째인데요. 프런트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다른 어르신이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순옥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혹시 화장실 고장 일로 너무 여러 번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네. 왜요? 여기선 불평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유순옥 할머니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별 뜻 없어요. 그냥 적응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에는 분명히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겨우 화장실 고장을 신고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 걸까요? 그리고 유순옥 할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문득 어젯밤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프런트에서 저를 지켜보던 어르신의 경고하는 듯한 눈빛도요. 뭔가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곳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센터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으면 복도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훌쩍거리는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이런 시간에 누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우는 걸까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비상등만 어둑하게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일까 싶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복도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유순옥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옥 씨,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유순옥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굳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소리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소리요. 그리고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도. 할머니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한참 동안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역시 환청이 아니었어요. 유순옥 할머니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니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누구 소리일까요?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안 돼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선 묻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요.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김덕수 할아버지가 저희 쪽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80세로 센터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평소에는 과묵하신 편이었는데 가끔 독서 토론 시간에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저희 대화에 신경을 쓰시는 걸까요?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김덕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안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밤에 들리는 소리 말이에요. 네, 할아버지도 들으셨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거립 밖에 내면 안 돼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덕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 텐데 이런 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뭔 소리인 거예요? 아마 3층에서 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맞았어요. 제가 들은 소리도 위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3층에 뭐가 있나요? 특별관리실이라고 해요. 치매나 중증 환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아마 치매 환자분들이 밤에 헛소리를 하거나 우시는 소리였나 봅니다. 그럼 별일 아니네요. 그런데 김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3층엔 올라갈 수 없어요.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왜 3층을 막아두는 걸까요? 혹시 가족들은 면회 안 가나요? 그게 문제예요. 3층에 계신 분들은 면회객이 없어요. 이상했어요. 아무리 중증 환자라고 해도 가족이 전혀 안 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치매 환자의 헛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절망적인 울음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퇴소하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왜요? 유순옥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 함께 대화를 나눈 분이 하루 만에 떠나신다니 건강상 문제가 생기셔서요.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건강 문제인가요? 응급실에라도 가신 건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김 사회복지사님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어느 병원에 가셨는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문병을 가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김 사회복지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아무도 김덕수 할아버지가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제까지도 건강해 보이셨다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런트에 다시 찾아갔어요. 김덕수 할아버지 가족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왜 필요하신가요? 이번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다른 어르신이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순옥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미정 씨, 김덕수 할아버지 일로 너무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선 그런 걸 캐묻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할머니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게 나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서둘러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덕수 할아버지는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자정이 넘어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욱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3층 창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창문 앞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층에 정말 누군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몸짓이나 표정에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도 숙제를 안 해오고는 못 속였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요즘 직원들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저와 대화할 때 자꾸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특히 김덕수 할아버지. 일 이후로 더욱 그랬어요. 제가 3층 이야기를 꺼내거나 밤에 들리는 소리에 대해 물어보면 금세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지판에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심리재조정 세션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일정표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노년기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마음을 새롭게 리셋하는 특별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강사는 박준영 심리치료사였어요. 심리재조정이 뭔가요? 점심시간에 유순옥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잠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거요?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받아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어땠어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상담 같은 거였어요. 이상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니요. 평소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오후에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을 찾아가서 심리재조정 세션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노년기에 겪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문 심리치료사가 진행하시거든요.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김 사회복지사님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대상자 선별이 있어서요.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선별하나요? 의료진에서 판단해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두 자유참여였는데 왜 이것만 선별한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주위를 둘러보니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상철 할아버지, 박영숙 할머니, 정민호 할아버지까지 모두 심리재조정 세션을 받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옆자리 어르신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이상했어요. 아픈 것도 아닌데 며칠씩 모습을 감추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유순옥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미정 씨, 얘기할 게 있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꼼꼼히 잠그고 나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리제 조정 세션 말이에요. 네, 어떤 거예요? 기억이 이상해요. 할머니가 머리를 감싸 쥐며 말씀하셨어요. 세션을 받은 후부터 며칠간 기억이 끊겨요. 뭘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기억이 끊긴다니요.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미정 씨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박준영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심리제 조정 세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한미정 어르신이시군요. 박 치료사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그분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노년기 우울증 치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받으신 분들이 며칠씩 안 보이는데요. 박 치료사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그건 치료 과정의 일부입니다. 어떤 치료 과정인가요? 전문적인 내용이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뒤에서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이 나타났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사회복지사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했어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귀찮게 한다니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것뿐인데요. 저는 단지 어르신, 여기는 치유센터입니다. 의심하고 캐묻는 곳이 아니에요. 김사회복지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박 치료사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라니요? 저는 그냥 질문한 것뿐인데요.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죠.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유순옥 할머니가 이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옥 씨 와서 같이 얘기해줘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저를 못 본 척 하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어르신, 방으로 돌아가세요. 김사회복지사님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곳에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낼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해낼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엄마야, 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엄마, 또 피해망상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피해망상이라니요? 아니야. 정말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그러세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좋은 곳에 보내드렸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세요? 딸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믿고 의지하던 마지막 사람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예민해진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40년 전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첫 발령받은 학교에서 일부 선배 교사들이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걸 봤을 때였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신참이 너무 예민하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죠. 그때도 이렇게 외롭고 무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문제를 파헤쳐서 결국 진실을 밝혀냈거든요. 지금도 그때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몰래 심리제 조정 세션이 열리는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평소엔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쪽 스크린에서는 알 수 없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도형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은 이곳이 안전합니다. 모든 결정을 맡기세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마치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중에는 며칠 전 함께 식사했던 정민호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평소 유머가 많으시던 분인데 지금은 인형처럼 표정이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치료라고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치료인가요?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본 게 정말일까요? 꿈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그 어르신들이 멍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도요. 모든 결정을 맡기세요. 무슨 결정을 맡기라는 걸까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순옥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할머니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찍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순옥 씨 어디 가셨나요? 옆자리 어르신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셨어요. 프런트에 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 문제로 잠시 휴식 중이에요.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건강 문제. 그런데 어젯밤까지도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아플 수 있나요? 저는 유순옥 할머니 방으로 가봤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청소를 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뭘 찾으세요? 유순옥 할머니 계신지 궁금해서요. 아, 그분은 새벽에 어디론가 가셨어요. 새벽에요? 어디로 간다는 건가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미화원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들이 데리고 갔어요. 3층으로 3층이라니요. 그곳은 출입금지 구역 아닌가요? 왜 3층으로 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우연히 본 거라서요. 미화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순옥 할머니도 3층으로 간 거였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처럼요. 왜 심리제 조정 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3층으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유순옥 할머니마저 사라진 거였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정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속여서 나쁜 짓을 해.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저는 8살이었지만 할머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었거든요. 지금도 그때처럼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순옥 할머니가 사라진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무심코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순옥 할머니 글씨였어요. 언제 넣어두신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게 남긴 메시지 같았습니다. 미정 씨,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는 1층 서류 보관실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손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위험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였나 봅니다. 기억을 지운다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심리제 조정 세션 이후의 기억 상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교사 시절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저에게 털어놓았죠.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 급식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여준 증거들이 확실했어요. 영수증과 장부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고민했었어요. 선배 교사들을 고발하는 게 맞는 일일까 하고요. 하지만 결국 아이들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신참이 왜 나서느냐,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죠.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학교 명예를 생각하라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문제를 파헤쳤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했어요. 이번에도 침묵하면 안 됐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1층 서류 보관실은 사무실 옆에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혹시 함정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직원 중 누군가가 실수로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이 없어서 핸드폰 불빛으로 주위를 비춰봤습니다. 보관실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환자 기록, 프로그램 일정, 회계 장부 등등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특별 프로젝트라고 적힌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파일들과는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두꺼운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펼쳐보자 기억 억제 실험,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기억 억제 실험이라니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모니 힐링센터가 대형 제약회사인 뉴로젠 바이오와 협력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험 목적은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신약 개발이었어요. 치매 치료제 개발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노인들의 기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심리제 조정 세션은 바로 이 실험의 일환이었어요. 최면과 약물을 병행해서 피험자들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어요. 실험 부작용으로 일부 피험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3층 특별관리실에 격리해 두고 있다고 했어요. 김덕수 할아버지도 유순옥 할머니도 모두 이 실험의 희생자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파일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피험자 명단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미정 마이너스 실험 예정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도 이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마 며칠 후면 심리제 조정 세션을 받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중요한 문서 몇 장을 챙기고 원래 자리에 파일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보관실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김소영 사회복지사와 박준영 치료사가 들어왔어요. 파일 정리는 끝났나요? 네, 이번 주 실험 대상자들 서류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한미정 어르신은 언제 시작하죠? 내일 오후에 첫 세션 예정입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굳었어요. 내일이라니요. 그 할머니 너무 의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한번 세션 받으면 순해져요. 다들 그렇거든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악마의 속삭임 같았어요. 3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모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한테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보고했고요. 좋습니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회사에서 큰 보상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보관실을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훔친 문서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노인들을 속이고 인체 실험을 하다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딸 지훈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데요. 그때 문득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도 처음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문서들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예전 제자 중에 기자가 된 아이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악한 실험을 세상에 폭로하고 피해자들을 구해내야 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의 진짜 싸움도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예전 제자 박현우에게서 답장을 받았어요. 현우는 지금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른 시간에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촬영한 문서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현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바로 보도하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 걱정 마세요. 저희도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학생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거든요. 오전 7시, 저는 평상시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김소영 사회복지사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늘 오후에 특별 상담이 있어요. 심리재조정 세션 말이었겠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상담인가요? 심리치료사님이 어르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김 사회복지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기사 나갔어요.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즈음부터 센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전화도 계속 울렸습니다. 오후 2시 김소영 사회복지사와 박준영 치료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담실로 가시죠. 지금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상담실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잠시 대기하세요. 박 치료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잠갔어요. 저는 갇힌 거였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의자만 있었어요. 창문도 없었고 환기도 잘 안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김소영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이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셨다더군요. 결국 들켰군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류 보관실에서 찾은 문서들이 증거예요. 김 사회복지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치료를 위해 치료요? 사람들 기억을 지우는 게 치료인가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3층에 갇힌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김떡수 할아버지와 유순옥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김사회복지사님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박 치료사가 들어왔어요. 시끄럽네요. 진정제를 놓아야겠어요.
그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할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어르신은 우울증 환자잖아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뒤에는 경찰관 2명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박 치료사에게 소리쳤어요. 딸분이시군요. 어머님이 착각을 하고 계셔서. 착각이 아니에요.